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간헐적 몰입, 저자는 책추남 조우성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북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저는 또 책추남 구독자였고요. 그리고 책추남님이 진행하고 있는 북튜버 되는 수강 과정이었어요. 하루에 3시간 정도의 수업이었는데요. 그걸 통해서 저도 북튜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혼자 시작할 때 참 추진력을 얻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조금 돈을 들여서라도 시간을 들여서라도 그런 추진력을 사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덕분에 저 2년 넘게 이것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 간헐적 몰입을 소개해 드리는데 남다른 감회가 생기네요. 더구나 오늘은 2024년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 녹음이고요. 우선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하고 시작하고 싶네요. 물론 이 녹음이 오늘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미리 녹음을 해두고 차례차례 올리고 있거든요. 자, 그럼 늘 그렇듯이 프롤로그로 이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정한 변화와 성장의 마스터키. 누군가 내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친구 하나를 꼽으라면 사람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책을 손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오직 명문 대학에만 가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집단 체면 속에서 감수성 예민했던 나는 유난히도 버거운 청소년기를 보냈다. 인생에는 명문 대학 졸업장과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의미를 묻고 싶고 찾고 싶다고 말하면 호강에 겨운 철부지의 배부른 이야기로 취급받게 되어 정말 나만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았다. 마치 꽃들에게 희망을 의 주인공 줄무늬 애벌레가 그랬듯이 갈매기의 꿈 갈매기 조나단이 그랬듯이 말이다. 그래서였던지 어린 시절 이 매력적인 동화들의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마냥 좋아했던 것 같다. 정말 너무나 간절히 변화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책이라면 만화책, 무협지, 잡지책 등 가리지 않고 좋아하기도 했고 또 많은 선택권이 없었던 청소년기에는 유일한 돌파구였던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대학 진학 후에는 1만 권이 넘는 독서는 물론 갖가지 자기개발 프로그램, 성공학, 리더십, 상담, 영성수련 등등 다양한 경험을 해보며 이에 대한 답들을 간절히 찾아 헤맸지만 그 명확한 답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답이 나를 찾아온다고 하던가 이렇게 변화와 성장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살아가던 어느 날 책추남 TV를 통해 동시성의 인연이 내게 간헐적 몰입이라는 핵심 키워드로 선물같이 찾아와 주었다. 본서 간헐적 몰입을 집필하면서 그동안 찾아 헤매던 진주들을 하나로 엮어낼 수 있었다. 평생 화두로 찾았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의 실마리를 드디어 발견한 것이다. 에벌렘 책추남이 나비로 날아오르는 여정 가운데 발견한 소중한 한 알 한 알의 진주알들로 엮어진 본서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와 같은 멋진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 책 본문은 모두 7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파트 1에서는 시간 관리의 시대에서 에너지 관리의 시대로, 파트 2 간헐적 몰입의 8가지 원리, 파트 3 간헐적 몰입의 기술, 파트 4 당신의 일상을 빛나게 할 간헐적 몰입, 파트 5 간헐적 몰입이 가져다 주는 것들, 파트 6 간헐적 몰입의 천재들, 파트 7 간헐적 몰입의 최적화를 위한 실천 방법입니다. 그럼 파트 1 시간 관리의 시대에서 에너지 관리의 시대로를 시작해 볼까요? 출근하고 일하고 동료와 친구를 만나는 것 혹은 가사와 육아를 하는 모든 활동 하나하나에는 모두 에너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이라도 우리 삶을 진지하게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무한정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없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들은 언제나 에너지를 소진시킨다. 결국 모든 정신적, 신체적 활동에 에너지를 소진했다면 당연히 휴식을 통해 다시 에너지를 충전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활동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성공과 건강과 행복은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에 달려있다. 얼마나 간신히 버티며 살아가는가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에 어떤 양과 질의 에너지를 활용하며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제는 시간 관리보다 에너지 관리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잘 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독일의 명상가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니콜레 슈테르는 혼자 쉬고 싶다를 통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철학자들의 휴식에 대해 다루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야말로 인성과 창의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간이자 필수적인 시간이라 여겼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역시 심심함을 자유의 동생이라 말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양질의 여가가 필수다라고 말할 정도로 쉬는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로마 시대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세네카 또한 여가 시간을 삶의 필수 요소로 여기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을 찾기 위해 한가함에 대어라는 책을 집필하기도 했는데, 책에서 세네카는 휴식은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생활의 균형을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 인간 존재 이유가 흔들리는 위험에서 구원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대 그리스 시대 사람들은 이처럼 일과 휴식의 균형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끊임없이 성찰하도록 돕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행동심리학자인 짐 로허도 그리스 철학자들과 같은 생각을 전한다. 오랫동안 어떤 것에 완전하게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주기적으로 몰입에서 벗어나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 즉, 일에 대한 몰입과 이로부터 규칙적으로 벗어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안데르스 에릭슨과 로버트 불의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에릭슨 교수는 최고 성취를 이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30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1만 시간의 법칙의 핵심이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데 달려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즉 1만 시간의 법칙은 무턱대고 열심히 하기가 아닌 제대로 열심히 하기라는 진실을 의미한다. 목표한 1만 시간을 거쳐 최고가 되고자 한다면 시간만큼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과정을 보내느냐에 따른 방법과 질, 즉 시간의 밀도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에릭슨 교수가 밝혀낸 월드 클래스 퍼포머, 세계 최고 수준의 성취자들의 핵심 비결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신중하고 정교한 연습이며 두 번째는 휴식과 몰입의 균형이라는 것이다. 즉 이는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최고의 몰입 상태로 도달한 뒤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진짜 노력이 바로 간헐적 몰입인 것이다. 간헐적이라는 사전적 의미처럼 얼마 동안의 시간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일어난 현상이다. 그러니 이 간헐적 몰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간헐적 몰입을 통해 우리 외면과 내면에서 양질의 에너지를 최대로 이끌어내고 이를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독자들을 돕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목표이다. 앞서 언급했던 안데르스 에릭슨 교수의 몰입시간 연구에 따르면 초심자는 하루에 1시간 정도 집중하는 것이 한계인 반면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는 그 시간을 최대 4시간 이상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한다. 만약 평균적으로 하루 1시간뿐인 평범한 우리의 하루 몰입 시간을 4시간의 몰입으로 늘릴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잠재력을 온전히 이끌어내는 4시간의 온전한 몰입을 위해 적절한 양질의 휴식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몰입과 휴식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로 핵심 비결인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영역에서 탁월함을 추구하고 싶다면 하루 4시간이라는 최대의 몰입 시간을 얼마나 자주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그리고 이 마법의 4시간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나로 거듭나게 해주는 멋진 시간이 될 것이다. 이어지는 두 번째 파트는 간헐적 몰입의 8가지 원리입니다. 간헐적 몰입의 원리 하나, 대극의 원리. 간헐적 몰입의 첫 번째 원리는 주역에서 잘 묘사해주고 있는 대극의 원리이다. 우주 만물의 근본 법칙인 대극의 원리는 음과 양이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가 보완이 되며 같이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하고 전체이자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다. 이 대극의 원리를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사례는 생명과 맞닿아 있는 우리의 호흡일 것이다. 호흡은 들숨이 있어야 날숨이 있고 날숨이 있어야 들숨이 있는 법이다. 우리의 인생도 삶과 죽음이 맞닿아 역동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밤과 낮이 있으며 사람과 동물, 식물도 암수로 구성되며
원자는 양전기를 띤 핵 주위에 음전기를 띤 전자가 도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양측이 반대극의 성질을 띠면서도 동시에 서로 잡아당기는 역동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양과 어울리는 태양이 강한 낮 시간에 낮잠이나 명상과 같은 음의 영역을 함께 해주면 건강과 정신 컨디션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듯 대극의 원리를 잘 아는 것은 우리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데 중요한 지혜가 된다. 우주 창조의 기본 원리인 대극의 원리에 따라 인간으로서 빛을 가진다면 필연적으로 동시에 그림자 역시 가질 수밖에 없다. 광기 어린 동물과 같은 모습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도 나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일부인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이 그림자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창의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융은 설명했다. 완벽하다는 것, 완전하다는 것의 의미는 무결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어둡고 실수투성인 부족한 면까지 부둥켜 안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내면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한 인간 존재로서의 온전함을 의미한다. 칼 융은 내면의 그림자 통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선한 사람이 되기보다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 온전함이란 빛과 어두움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림자란 우리가 외면하거나 숨기고 싶은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다. 따라서 대극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자기 수용과 자기 사랑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대극의 원리를 따라 우주와 인생의 음과 양을, 빛과 그림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한쪽도 밀어내지 않고 좋다 나쁘다의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 장점과 단점, 좋은 점과 싫은 점을 조건 없이 수용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상에서 일과 휴식, 유의와 무의의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해 나갈 때 온전한 몰입감을 느끼게 된다. 이때 바로 내면의 가능성과 창의성을 온전히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간헐적 몰입의 원리 두 번째, 의식 대 무의식 대 초의식의 원리. 프로이트는 우리 마음의 대부분은 의식의 표면 아래에 위치한 무의식 영역에 속해 있으며 이 무의식이 정신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무의식은 전문가에 따라서는 잠재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무의식 마케팅의 선구자인 제널드 잘트만은 인간의 의식 활동 중 무의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95%이며 의식은 단 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무의식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나의 행동과 결정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쌓인 수많은 생각과 감정, 경험들이 녹아들어 프로그래밍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패턴에 따라 형성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갇혀 일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무의식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필요 없는 에너지를 다량으로 낭비하면서 원인도 모른 채 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끝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막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의 부정적인 패턴을 의식화하여 수용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인생의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번엔 초의식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자. 초의식이란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한 의식의 세계를 의미한다. 인간은 이 초의식의 상태에서 양자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무한한 정보와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제로 포인트 필드와 연결될 수 있다. 우리가 간헐적 몰입을 통해 궁극적으로 깨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초의식이다. 초의식의 상태에 다다르면 제로 포인트 필드와 연결되는데 이때 사고력과 창조력, 기억력이 놀랍게 활성화되어 자신의 잠재력과 내재된 천재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간헐적 몰입의 원리 세 번째, 가짜 나와 진짜 나의 원리. 그랜드 마스터가 된 사람들에게 당신의 경쟁자는 누구냐고 묻는다면 10중 8구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바로 나 자신.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넘어서 자신을 초월한 경지에 이른 것이다. 지속적으로 나를 가로막는 나로부터의 위협과 유혹들을 이겨나가며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에도 이를 극복하며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누구의 인생에서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가로막는 나 자신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날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 티모시 걸웨이의 테니스 이너게임이라는 책이 있다. 제목처럼 책은 실제 경기장 안에서 일어나는 외부의 게임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게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티모시 거류에 따르면 우리 마음 안에는 셀프 1과 셀프 2라는 두 개의 자기가 공존하고 있다고 한다. 셀프 1은 가혹한 심판관이다. 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깎아내리는 반면 셀프 2는 우리가 타고난 본연의 모습에 가깝다. 즉 셀프 1이 바로 스스로를 가로막는 나의 정체인 것이다. 티모시 거레이는 내면의 셀프 1 모드를 끄고 본연의 모습에 가까운 셀프 2 모드를 켜면 누구라도 큰 노력 없이 무엇이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우리 배움이 가장 효과적이며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유래한 종교와 철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교에서는 소인과 대인으로, 불교에서는 가짜 나와 진짜 나로, 유대 기독교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거짓 나, 에고와 참된 나, 셀프라는 두 가지의 나는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이해되어야 할 개념이다. 간헐적 몰입을 기반으로 한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위와 같이 우리 안에는 두 명의 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 사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내가 삶을 주도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간헐적 몰입의 원리 네 번째, 비움과 채움의 원리.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에 무언가를 비워내는 일은 언뜻 불필요한 듯 들리지만 너무나 필요한 일이다. 우리는 그간 채우는 일에만 몰두했지 비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무언가를 버리고 비워내는 일은 결국 필요와 불필요, 적합과 부적합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키우는 일인 동시에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쓸데없는 에너지의 낭비를 없애는 작업이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가고 있던 에너지를 온전히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안정적이고 기분 좋은 마음 상태에 이르러 긍정적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 물건을 비우는 단순한 작업은 사실 모든 비움의 작은 시작일 뿐 실제로 우리가 비워야 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과 부정적 에너지와의 이별을 뜻한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먼저 주변의 물건들부터 청소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자. 간헐적 몰입은 비움에서 기초한다. 모든 것이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몰입에 임한다는 것은 마치 찻잔을 가득 채운 채로 다시 찻잔을 채우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주변은 물론 머릿속까지 빈틈없이 물건들과 잡념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진정한 자신을 일깨우고 만나는 일이 가능하겠는가? 휴식과 비움의 순간이야말로 간헐적 몰입의 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간헐적 몰입의 원리 다섯 번째, 애쓰지 않는 삶, 최소 노력의 원리. 디펙 초프라는 자연의 본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들을 스스로 습득하고 성장하듯 인간 역시 최선의 노력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어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노력을 최대한 아끼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필요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일의 성과나 결과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은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일을 할 때는 늘 두 개의 마음이 충돌한다. 하는 것이 좋다는 이성적인 마음과 하기 싫은 두 마음이 번번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이 두 마음 사이의 긴장감을 지혜롭게 잘 조절하는 것. 이것이 그가 말하는 행복한 삶의 중요한 기술이자 원하는 바를 지혜롭게 성취하는 비밀이다.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추구하면서도 그 결과의 여부에는 연연하지 않으면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온전히 몰입하면서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디펙 초프라가 말한 원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 최소 노력의 법칙인 것이다. 그러나 최소 노력의 원리가 애쓰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를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잘못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생물학에는 역치란 개념이 있다. 이것은 어떤 자극에 반응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세기를 의미한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필요한 역치 이상의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인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과의 법칙에 따라 역치 이상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노력을 기울일 때는 그것에 푹 빠져들어 즐길 수 있는 몰입의 순간들을 가능한 많이 가지고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창조되는 감정은 마치 전자석처럼 유사한 진동의 일들을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자연은 언제 어디서나 최대 효과를 거두는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둔다는 법칙을 따라 움직이듯이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시간은 줄이고 즐겁게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간헐적 몰입을 위한 최소 노력의 원리이다. 간헐적 몰입의 원리 6번째, 에너지 몰입의 원리. 고대 인도의 경전인 베다에 따르면 삼라만상은 대우주이고 인간은 소우주라고 선언했다. 소우주인 인체 내의 세포는 시간 기록자인 대우주가 만든 리듬 속에서 진동하며 몸과 마음을 조절하는 지성은 그 진동의 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주기를 민감하게 의식할 때 최고의 기능을 발휘한다. 즉 우주의 리듬과 생물학적 리듬이 정확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물주의 설계로 인간이 자연적으로 타고난 본성이며 바로 간헐적 몰입이 필요한 핵심 이유이다. 20세기 초 양자 물리학은 인간은 물론 세상 모든 것이 에너지이자 파동이고 정보라는 사실과 모든 것은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에너지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내재된 에너지를 최대 활용하기 위해서는 긴장과 이완의 역동적 균형 가운데 생명의 박자와 리듬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몸과 정신, 영혼에 흐르는 에너지의 파도를 타고 서핑하듯 자유롭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에너지 몰입의 원리가 가능케 하는 멋진 삶이다. 간헐적 몰입의 원리 7번째, 공명의 원리. 공명이란 서로 같지 않은 것이 일치를 이루어 진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자를 풀어보면 함께 울리고 떨린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공명은 동조 현상을 일으키는데 동조 현상이란 하나의 진동이 다른 진동과 일치하거나 조화를 이루는 반응이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 파동도 동조 현상을 따른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끌어당기는 힘이란 바로 이런 동조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자신이 가장 강하게 생각하고 믿는 것이 그와 비슷한 리듬과 파동을 지닌 것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여러 놀라운 실험들을 통해 우리는 우주가 연결되어 있으며 이 연결성으로 인해 공명 현상이 작동되며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생각과 말, 감정과 유사한 에너지 파동을 지닌 것들이 함께 진동하며 끌어당기는 현상이 공명의 원리이다. 간헐적 몰입의 원리 8번째, 제로 포인트 필드의 원리. 앞서 에너지 몰입 원리에서 살펴보았듯이 우주 만물은 에너지와 정보이고 우리 모두 자신의 주파수에 따라 진동하고 발산하며 우주의 진동 속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우주 만물이 발산하는 주파수는 한데 모여 거대한 에너지장을 형성한다. 이 거대하고 무한한 에너지장인 제로 포인트 필드를 과학자나 정신의학자에 따라 아카식 필드, 양자 홀로그램, 플래넘, 형태장, 집단 무의식이라고도 부르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을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이 동시에 담겨 있고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닌 항상 움직이는 것으로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한다. 재미있게도 이러한 개념은 영성가나 신학자들이 묘사하는 신의 개념과도 유사점을 보인다. 이들이 말하는 신에 대한 공통적 묘사가 시 공간을 초월해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며 항상 움직이며 결코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상이한 두 집단이 결국 매우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 사실 인류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온전히 설명할 수 없던 것을 이제야 과학이 따라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영성과 과학이 서로 만나가고 있는 현 시대에 우리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이분화하는 관점을 넘어서 에너지적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일상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가 된 것이다.
부다페스트 클럽의 창립자인 과학 철학자 어빈 라즐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대인들은 공간이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공간은 지금도 존재하며 또 여태까지 존재했던 모든 것의 기원이며 기억이다. 첨단 과학 덕분에 이런 통찰의 재발견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통찰은 21세기 과학 세계의 주된 기둥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통찰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심오하게 바꿀 것이다. 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별적인 인간의 마음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컴퓨터 단말기와 같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란 인간의 의식 자체를 말한다. 우리들 각자의 의식은 인간의 의식이 개별적으로 표현된 것에 불과하지만 인류의 공통의식에 내재한 그것의 근본과 함께한다. 인간 의식이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천재성의 영역이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이 특별한 재능에 접속하는 능력을 가진다. 데이터베이스가 담고 있는 무한한 정보는 이 세상 어느 곳, 어느 때라도 아무에게나 순식간에 주어질 수 있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언제라도 되어 있다. 이 발견이야말로 개인과 인류 전체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본서에서는 이 에너지 장의 이름을 제로 포인트 필드로 선택하고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잠재력으로는 모든 가능성을 품은 에너지와 정보의 장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제로 포인트 필드에 대한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유튜브를 비유로 들어보자. 만약 우리 각자를 스마트폰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제로 포인트 필드는 마치 인류를 모두 연결해 엄청난 집단 지성을 형성하고 있는 유튜브에 비유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적절한 키워드만 입력하기만 하면 우리는 말 그대로 우주의 지혜와 유산이 집결된 우주적 유튜브, 즉 제로 포인트 필드에 접속해서 마음껏 그 정보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은 우리의 마음이 제로 포인트 필드와 양자 레벨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로 포인트 필드에서 에너지와 정보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곳에 정보를 보낼 수도 있다는 가설이다. 다사카 히로시는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을 지탱하는 세 가지 버팀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이 우주의 모든 곳에서 제로 포인트 필드라 불리는 에너지장이 편재한다. 둘째, 제로 포인트 필드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셋째, 따라서 우리 마음이 제로 포인트 필드에 연결될 때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사건은 물론이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감하고 예견할 수 있다. 다사카 히로시는 우리 마음 세계에는 제로 포인트 필드와 연결된 제5의 세계인 시공간을 뛰어넘은 무의식 세계가 있고 그 필드에는 모든 정보가 모여있기 때문에 마음이 시공간을 뛰어넘은 무의식 상태가 되면 시공간을 초월한 동시성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조 디스펜자 박사의 저서 당신도 초자연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에 따르면 우리가 대상과 물질에 쏟던 주의를 거두고 에너지와 정보에 초점을 연다면 즉 제로 포인트 필드에 연결될 때 뇌의 서로 다른 부분이 조화롭게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 같은 뇌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자신이 더 온전하다고 느끼게 된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제로 포인트 필드와 심장의 연관 관계다. 제로 포인트 필드에 연결되면 심장이 더욱 규칙적으로 박동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심장 박동수가 규칙적이라는 것은 흥분 상태가 아닌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몸이 일관성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심장이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라면 뇌 역시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달라질까? 제로 포인트 필드에 연결되었을 때의 나는 평소에 알고 있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띈다. 어떤 일에 집중했을 때 자신은 자각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평소와는 다른 상태로 변화하게 된다. 평소 생활할 때의 뇌파 상태인 베타파 영역을 벗어나서 창의성 발현이 용이해지는 알파파의 영역을 넘어 세타파, 델타파, 감마파 상태로 들어간다. 이에 따라 자율신경계가 연결되는데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심장, 뇌, 몸 에너지 장에 일관성과 온전함을 더하면서 질서와 균형을 되찾아주며 몸의 모든 부분들도 일관성 있게 움직이게 된다. 이러한 일상의 시공간을 뛰어넘은 초의식 상태로 제로포인트 필드에 연결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제로포인트 필드에 시공을 초월해 홀로그램 구조로 저장된 모든 정보와 연결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마음이 초의식 상태가 되면 시공간을 초월한 직관과 동시성이 발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의 잠재력, 창의성을 극대화시키는 비결인 것이다. 간헐적 몰입을 통해 우리의 진동 주파수를 제로포인트 필드에 조율하여 우주와 자연의 에너지의 흐름에 맞추어 창조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우리의 삶을 그 잠재력의 한계까지 확장하며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은가. 간헐적 몰입에 대한 책 내용이 워낙 좋아서 벌써 30분이나 지났네요. 오늘 녹음은 여기서 그만 멈추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